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100년 나무은행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 제목만 딱 봤을 때 그냥 개발 현장에서 버려지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 옮겨 심는 뭐 그런 좋은 취지의 캠페인인가 했어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와, 이건 스케일이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의 뭐 미래 세대를 위한 금융 플랫폼 설계도였고, 네, 맞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외교 전략까지 담겨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주 대담한 구상이죠. 그래서 이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비전이 됐는지 오늘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우선 그 나무은행이라는 이름부터가 좀 흥미로웠어요. 네, 보통 은행을 하면 돈을 생각하는데 나무랑 은행이라니 처음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인가 했는데 자료 보니까 진짜 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 작동 원리 자체를 금융 플랫폼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미래 자산 금융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념이 아주 정교해요. 아, 미래자산? 네. 우선 우리가 은행에 돈 넣는 걸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국민들이 묘목값을 후원하는 행위, 그게 바로 예금이 되는 겁니다. 아, 단순한 기부가 아니군요. 그렇죠. 100년 뒤에 불어날 자산을 미리 저축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럼 그 예금을 보관할 금고도 있어야겠네요. 물론이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 어딜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국유지입니다. 아, 정부가 땅, 그러니까 금고를 제공하고 국민이 그 안에 묘목이라는 시드머니를 넣는 구조인 거예요. 국가가 보증하는 셈이니까 뭐 이보다 확실한 금고는 없겠죠. 와, 그렇네요. 근데 예금이랑 금고만 있다고 은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산을 잘 굴려야 할 텐데 자산 운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무 나무나 막 심는 건 아닐 것 같아서요. 바로 그 지점이죠. 100년 뒤의 가치를 내다보고 말하자면 우량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량주요? 나무에도 우량주가 있나요? 그럼요. 자료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성이 높고 빨리 자라는 낙엽송, 네네. 그리고 기후변화에 잘 견디는 참나무류, 또 바이올린이나 고급 가구 만드는 데 쓰이는 가뭄비 나무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 수종을 섞어서 심는 혼요림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혹시 모를 특정 병충해가 돌았을 때 숲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을 막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네요. 맞아요.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극대화하는 아주 잘 짜인 투자 포트폴리오 그 자체죠. 그리고 이 모든 거래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통장입니다. 통장이요? 네, 이 프로젝트의 통장은 대한민국 100년 미래 보고서라는 이름의 앱입니다. 와, 바로 이 앱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하, 보통 우리가 기부나 후원하면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워서 좀 찜찜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럼요. 그런데 이 방식은 그런 불신을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디지털 트윈이요? 네, 현실의 숲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후원한 나무가 지금 어디쯤에서 얼마나 자랐는지, 키랑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탄소는 또 얼마나 흡수했는지 이런 걸 전부 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내 핸드폰으로요? 네, 내 나무 기능으로 내 후원금이 들어간 구역을 지도에서 딱 집어서 볼 수도 있고요. 와, 이걸 뭐 투명성을 넘어서 거의 소유감을 주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내 돈이 잘 쓰이고 있구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나무가 저기서 저렇게 잘 크고 있구나 하는 어떤 유대감 같은 게 생기겠어요. 바로 그 유대감과 신뢰를 구축하는 게 이 앱의 핵심 목표입니다. 단순한 기부 행위를 아주 개인적이고 또 장기적인 투자 경험으로 바꿔주는 거죠. 네. 자료를 보면 더 재미있는 기능도 있어요. 타임캡슐 기능인데요. 타임캡슐이요? 네. 100년 뒤, 그러니까 2125년에 이 숲이 어떤 모습일지 3D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리고 100년 뒤 우리 후손에게 영상 메시지나 편지를 남길 수도 있고요. 와, 그건 진짜 강력하네요. 그렇죠. 내가 심은 나무 한 그루가 그냥 숲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역사를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좀 뭉클한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에 할머니가 남긴 나무 덕분에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거죠. 나무를 심는 행위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약속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디지털 심장인 셈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가 세대를 잇는 약속이 된다. 참 인상적인데요. 근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약속의 대상이 단지 우리 후손에만 머무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갑자기 이야기의 판이 한반도 전체, 아니 대륙으로 확 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돼요. 아, 이건 나무 이야기가 아니구나. 네. 이건 외교,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전의 이야기구나 하고 말이죠. 자료에서는 이 전략을 그린 데탕트, 즉 녹색 화해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린 데탕트. 네. 근데 사실상 나무를 이용한 체스 게임에 가깝습니다. 체스 게임이라니 표현이 좀 과격한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죠? 아주 고도로 계산된 2단계 제안으로 구성됩니다. 2단계요? 네. 첫 번째 수는 북한을 향한 제안이에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도와줄게 같은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주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적인 접근이요? 네. 황폐해진 당신들의 살림은 당신들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우리에겐 자본과 기술이 있으니 함께 숲을 만들자. 이건 원조가 아니라 100년 뒤 우리 공통의 후손들을 위한 공동 적금이다. 이렇게요. 아, 접근법이 정말 절묘하네요. 그렇죠. 북한의 자존심은 안 건드리면서 그들의 가장 아픈 부분인 산림 황폐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딱 제시하는 거군요. 원조가 아니라 공동 투자라는 프레임이 핵심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치적인 부담 없이 협력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북한이 이 제안을 거절하거나 뜸을 들인다면 네. 여기서 두 번째 수가 나옵니다. 바로 강력한 지렛대죠. 지렛대요? 어떤 지렛대죠? 명확하게 고지하는 겁니다. 좋다. 당신들이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가지고 러시아 연해주로 갈 수밖에 없다. 와, 굉장히 대담한 접근인데 자칫 않으면 북한을 자극하는 그냥 협박으로 비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자료에서는 이게 왜 협박이 아니라 유효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의 논리는 이래요. 이건 감정적인 협박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 논리라는 거죠. 아, 비즈니스 논리다. 네. 우리는 같은 민족인 당신에게 먼저 최고의 투자 기회를 줬다. 당신이 거절했으니 이제 투자자로서 우리는 차선책인 러시아로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바로 옆 동네인 연해주로 들어가서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데 자기들만 소외된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경쟁 심리하고 고립에 대한 공포를 자극해서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전략에 먹히려면 러시아로 간다는 계획이 단순한 블러핑? 그러니까 허풍이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카드여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러시아 계획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이에요. 그 자체로도 엄청난 국익을 가져다주는 프로젝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러시아 맞춤형 모델이 나오는데 바로 시베리아의 제2의 대한민국 경제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제2의 경제 숲이요? 네, 요즘 전 세계 건축 트렌드를 보면 탄소 배출이 많은 콘크리트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공학 목재를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한국은 목재 자급률이 15%도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게 낮나요? 네. 그래서 이 계획은 미래 건축과 산업에 필수적인 최고급 목재 자원을 시베리아의 우리의 힘으로 직접 키워서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거예요. 특히 곧고 단단해서 최고급 건축 자재로 꼽히는 러시아산 가문비나무나 낙엽송 같은 수종을 우리 손으로 관리하는 거죠. 와, 미래 자원 안보를 확보하는 거대한 계획이군요. 그런데 시베리아에 숲을 만들려면 노동력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여기서 이 계획의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신의 한 수. 바로 현지에 이미 외화벌이를 위해 나와 있는 북한 벌목공들을 활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을 지금처럼 단순히 나무를 베는 사람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요?
이들에게 한국의 선진적인 조림 기술과 장비를 교육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훈련된 숲 관리 전문가로 역할을 바꿔주자는 겁니다. 아, 파괴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될 기회를 주는 거죠. 와, 그건 진짜 소름이 돋는데요. 그렇죠. 결국 남한의 자본과 기술, 러시아의 광활한 땅, 그리고 북한의 숙련된 노동력,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완벽한 삼각형형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환경 프로젝트라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 아래서 꽉 막힌 남북 관계와 또 경색된 한러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고요. 북한 노동자에게는 인도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면서 우리는 미래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그야말로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 시나리오입니다. 와,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땀 흘리면서 미래를 심는 장면,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그러네요. 근데 이런 거대한 비전이 참 멋지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특히 100년짜리 계획인데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중간에 흐지부지될 위험은 없을까? 자료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계획의 현실성을 담보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자료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접근법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정부를 향한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정책 제안서입니다. 정책 제안서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엔 감성적인 이야기는 싹 뺐습니다. 오로지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국가 안보와 경제적 실리라는 논리로만 설명하는 거죠. 아, 이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경제 영토와 안보 영토를 심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거부할 수 없도록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설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접근법이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할 국민적 운동으로의 접근법입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의 철학을 담은 창립선언문과 상징적인 로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죠. 그렇죠.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려면 정부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로고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모든 철학을 그 안에 딱 응축시켜 놨더라고요. 그렇죠. 100년간 변치 않을 신뢰를 상징하는 원형 엠블럼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땅속 깊이 박힌 뿌리 중앙에는 자물쇠 모양이 있는데 이건 국민들의 정성과 후원이 안전하게 보관될 미래의 금고를 의미하고요. 아, 자물쇠 모양이 금고였군요. 네, 위로 뻗어나가는 나무줄기는 숫자 100을 형상화해서 100년의 약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맨 위 나뭇잎들은 하늘로 솟구치는 화살표 모양인데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비상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슬로건이 오늘 심는 미래, 100년의 약속. 이 한 문장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상징과 선언문이 필요할까? 결국 이 프로젝트를 특정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국민적 약속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리려는 시도인 셈이죠. 그래야만 100년의 항해를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작은 묘목 한 그루에서 시작해서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까지 오늘 100년나무은행이라는 구상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살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파고들수록 경제, 기술, 외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 차애들이 끓이로치니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결코 만나지 못할 2125년의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지금의 갈등과 결핍, 그리고 황폐해진 자연을 그대로 대물림할 것인가? 아니면 울창한 숲이라는 실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100년 뒤 누군가를 위해 단 하나의 약속을 남겨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